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면 항상 보이는 낡은 아파트 담벼락과 빨래가 널린 베란다. 그 풍경이 제 인생 같았습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뒀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서랍 위에 개켜놨다고 대답하려다가 그냥 제가 가져다 주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참 많이 생겼네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양말을 건네주며 남편 얼굴을 봤는데 그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신발장으로 갔습니다. 괜찮아요. 30년을 이렇게 살았는걸요. 이제 와서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는 것도 우습죠.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막내 아들, 올해로 27.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밥은 먹는지, 친구들은 다 취직했다는데 마음은 괜찮은지. 엄마, 나 도서관 갈게. 밥은? 아침도 안 먹고 가려고?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준호는 항상 이래요. 엄마 걱정시키기 싫다고 괜찮다고만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 아이만은 제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점심 준비를 하다가 준호 방 창문이 열린 게 보였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쓴 것 같은 모서리가 다해진 그런 공책. 볼까 말까 망설였어요. 아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데. 하지만 요즘 준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는데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건 아닐까? 손이 저절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10년 3월 5일 중학교 1학년 때 일기였습니다. 오늘 엄마가 또 혼자 울었다. 아빠랑 싸우고 나서 부엌에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일기장을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얼른 덮고 제자리에 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어요. 남편은 TV만 보고 준호는 고개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명절도 아닌데 저녁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나왔어.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었죠. 들어서자마자 한숨부터 쉬는 걸 보니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어머, 밥은 먹었어?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는데. 아니, 괜찮아. 나 배불러. 수진이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나 시댁에서 명절 때 오라는데 우리 집은 이번에 안 올 거야.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명절에 친정을 안 온다고? 시집간 딸이 명절에 친정도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아빠는 맨날 그렇게 말하시네. 나도 사정이 있다고. 시댁에서 크게 잔치한데 못 오겠어. 저는 중간에서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잠깐만이라도 얼굴만 비추고 가면 안 될까?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놓을게. 엄마는 왜 맨날 나만 이래? 오빠는 명절 때 와. 오빠는 맨날 안 오잖아.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큰아들 얘기가 나오자 남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하고 멀리 이사가서 2년째 얼굴도 못 봤거든요. 엄마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그리고 나 이제 친정에 돈 못 보낼 것 같아. 애 학원비 때문에 우리도 빠듯해. 봉투를 건네는 수진이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 쓸 돈은 있어. 내가 가져가. 에휴, 엄마는 맨날 그래. 받으라고. 탁 소리를 내며 봉투를 식탁에 놓고 수진이는 일어섰어요. 나 먼저 갈게.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야 돼. 수진이가 나간 뒤 거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식탁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 먹고 웃던 게 언제였더라.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억울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준호는 도서관과 집만 오갔어요. 저는 혼자 집을 지키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또 설거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냥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 준호방 창문이 또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서 창문을 닫다가 그 일기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펼쳤어요. 알고 싶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2015년 11월 12일. 오늘도 엄마는 밥상을 차리고 아무도 고맙다고 안 했다. 누나는 짜증만 내고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 먹고 나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얼굴을 봤는데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펐다. 왜 엄마는 항상 혼자 웃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2017년 5월 8일. 어버이날. 누나는 카네이션도 안 사왔다. 나도 안 샀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 항상 괜찮다고만 한다. 저녁에 엄마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는데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겁이 났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준호 책상 앞 바닥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되니까 입을 막고 울었어요. 이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해줬을까?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네요. 엄마, 나왔어. 벌써 왔어? 밥 먹을래? 응. 근데 엄마.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국을 끓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요즘 괜찮아?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봤어요. 응? 엄마가 왜? 괜찮지.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아이고,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준호는 한참 저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일기장을 본 걸 알았을까? 아니면 정말 엄마 걱정이 돼서? 저녁을 먹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면접 있어. 진짜? 어디?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데야. 붙으면 좋겠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어? 맨날 떨어지기만 하잖아. 준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엄마가 느낌이 좋아. 엄마는 맨날 그래.
남편이 핀잔을 줬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내가 할게. 응? 됐어. 엄마가 하면 되지. 아니야. 내가 할게. 준호가 제 손에서 수세미를 가져갔어요. 이상했어요. 이 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한 게 몇 년 만인지. 엄마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저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준호를 봤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참 컸네요.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었습니다. 준호야. 응? 고마워. 준호가 잠깐 손을 멈췄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우는 건가 싶었어요. 준호 면접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잘하고 와. 엄마가 기도할게. 응, 다녀올게. 준호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붙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이번에는 꼭 붙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오후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남편은 말을 흐렸어요.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 안 할 거니까요.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랬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준호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문틈으로 보니 준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준호가 일기를 쓰고 공책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우는 아들을 봤어요. 다음 날 준호가 도서관 간 사이에 저는 또 일기장을 펼쳤어요. 어제 쓴 일기를 읽고 싶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늘 면접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엄마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실망할 게 뻔하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실까? 차라리 내가 없으면. 거기까지 읽고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더 안 좋았습니다. 엄마, 나 시댁이랑 싸웠어.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나보고 친정에 돈 보내지 말래.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왜 친정만 챙기냐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 못했지. 근데 엄마, 진짜 이제 용돈 못 드릴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네.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나도 힘들어. 엄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시집가서 눈치 보고 사는데 친정에서까지 이렇게 미안하게 하면 나는 어떡해? 수진아. 그리고 준호 좀 뭐라고 해. 벌써 2년째 백수잖아. 맨날 집에서 엄마 돈만 쓰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순간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진이 말을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누나,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너 언제까지 엄마한테 빌부터 살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 2년 동안 뭘 했는데? 남매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이래? 엄마가 뭘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 만나서 30년 동안 이 집안만 봤어. 내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너희 뒷바라지만 했어. 그런데 너희는 왜 엄마한테 이렇게 해?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자. 엄마도 지쳤어. 정말 지쳤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며 물었어요.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나갔어요.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물 마셔. 고마워. 준호는 한참을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짐만 됐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줬어.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중학생 때부터 봤어. 엄마가 혼자 우는 거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하는데도 웃으면서 밥 차리는 거 다 봤어. 그런데 나는 겁이 나서 못 본 척했어. 준호야. 엄마, 나 일기장 쓴 거 알지? 엄마가 본 거 알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봐도 돼. 나는 엄마한테 말로는 못했지만 일기에 다 썼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준호가 방에서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엄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게 될 거야.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준호가 옆에서 함께 넘겨줬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오늘 엄마가 나한테 용돈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는 왜 맨날 미안해 하실까? 엄마가 제일 대단한데. 2018년 3월 3일. 고3 때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 짜증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에 과일 갖다 놨다. 나는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다. 엄마는 내가 사과 안 해도 괜찮다고 웃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준호가 저를 부축해서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편도 다가왔어요. 어색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았어요. 준호가 일기장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이거 다 같이 읽어봐. 내가 엄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수진이가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함께 읽었어요.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저희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드신지.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내색 안 하셨잖아요. 그게 엄마니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연락 왔어. 면접 붙었대. 진짜? 응.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이제 엄마 고생 덜어드릴게. 아이고, 고생은 무슨.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내일 외식할까? 준호 취업 축하도 하고. 그래요? 좋아요. 수진이가 거들었어요. 저도 갈게요. 그리고 엄마, 제가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명절 말고도요. 괜찮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창밖을 봤어요. 똑같은 담벼락이었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짧은 말이었지만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아쉬움이 남았어요. 왜 이제야 알아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줬으니까요. 준호 방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또 일기를 쓰고 있나 봐요. 이제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오늘의 일기에는 엄마가 웃었다고, 우리 가족이 함께 웃었다고 쓰겠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고맙다고 말해줄 테니까요. 제 희생을 알아줄 테니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쏟아부은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일기장에 적힌 그 문장들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엄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저는 이 집의 기둥이었어요. 30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지탱해온 기둥. 이제야 가족들이 그걸 알아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인정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까? 또다시 내 꿈을 포기하고 가족만 바라보며 살까? 그 대답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모를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오늘 밤만큼은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족들 옆에서 인정받는 이 순간만큼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